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저를 낳으신 분, 지니님과 제가 이미 너무 커버렸지만 독서 육아? 독서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님이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니님도 책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 달에 책 몇 권 정도 읽으시죠? 물론 권수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2권 이상은 읽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 8권 정도는 읽는 거네, 그쵸? 네. 지니님이 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데이지님도 책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 걸까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겠죠. 그걸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조금 너가 말이 좀 느렸단 말이야. 내가 계속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동화책 읽어주고 너는 거기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영어 동화 읽기 학원이었어요. 어떻게 근데 그런 동화 읽기 학원을 보내게 돼요? 아니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니까 유치원에 갔는데도 너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놀 땐 또 신나게 놀고 또 책 읽을 때 또 집중을 하니까 하여간 선생님들이 참 신기한 아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책은 엄마가 돈은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 책 교육에 대한 경험담 들려주세요. 저는 서점에 많이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직접 고르게. 아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그 재미가 나는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책방에 가서 책 몇 권 골라와라 여기서 만나자 했을 때 너는 되게 신나게 다녔거든. 3권 정도면 2권 더 사면 안 되냐고. 도서관을 매주 놀러 다니고 너가 원하는 책을 읽어라. 주체성을 갖고 책을 읽게끔 해라.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남동생은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비독서인이에요.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분도 책을 사랑하게 되셨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독서하기를 강요했었나? 강요는 안 했지? 당신 생각은 어때? 강요했나? 그런 좋은 습관은 부모가 그냥 하면 애들이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야. 아빠의 아들, 안 읽잖아. 뭐 아이들마다 또 뭐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 그래도 독서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독서를 하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공부도 되고 재미도 있지. 아빠 최근에 읽은 책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그런 그 소설. 제목은 또 까먹었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외우지. 그래, love you. 미투.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면 책을 강요한 적은 없다. 예를 들면 남동생 같은 경우는 걔 성향 자체가 책보다 더 즐거운 것이 많았으니까. 독서는 개인의 성향을 타는 것 같다. 그치? 언어가 반성을 한 게 그때 한 중학생 때 조금 어려운 대학생 책을 그렇네. 남동생의 경우 공부 중심의 읽기를 좀 했다 보니까 즐거움 중심의 읽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그때 하도 글을 많이 읽어서 근데 그 얘기하면은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됐기 때문에 지문이 또 한국어도 설명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남동생이랑 저랑 해외에 그래도 10년을 살았거든요.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토익, 토플 학습지 한영, 영한으로 되어 있는 거를 무진장 공부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 끝냈을걸요? 그치. 시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 엄마도 그렇네. 반성이 되네. 좋은 점은 동생이 토익, 토플 다 만점 아닌가? 걔? 공부를 무진장 쉽게 했어요. 어떤 공부를 해도 이거를 읽기처럼 바라본 것 같아. 맥락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건 사람과의 관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 타인에 대한 공감, 헤아림, 책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게 아니면 부딪혀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인 거네. 그 표현도 상당히 좋네요. 마음에 든다. 모든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은 독서를 건강만 하면 된다며. 또 건강이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부딪히면서 잘 이겨내는 것도 그치. 큰 건강한 잘 사는 것, 한 개인으로서. 그렇죠.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어 습득력이나 이해력, 사회력,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 취미로 책을 읽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네. 이것도 궁금해.
우리가 미디어 같은 거를 어릴 때 엄마는 수동적으로 보게 하지 않고 늘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해. 지금 어린이들이 스스로 유튜브나 TV나 그냥 틀면 다 나오잖아. 아이들이 너무 매체에 노출이 너무 쉽게 돼서 부모가 맞아. 제약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가 그걸 제어할 수 있잖아. 완전 어릴 때. 식당 가면 아이들 조용하게 하려고 틀어주고. 그거는 나도 깜짝 놀랐거든. 이게 또 세대 차인데 옛날엔 없었구나. 그렇지. 그렇네. 미디어를 최대한 늦게 노출시켜서 미디어조차도 아이가 선택하게끔 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남매로 키우셨는지. 어머나. 어, 이게 너무 어렵다. 편지 쓰는 친구. 그거는 엄마의 영향보다 친구들의 영향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좀 많이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너지가 다 발산돼서 좋지 않았을까? 독서와 비등하게 중요하다. 그치. 부정적인 기운을 관리하는 자율적인 능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독서와 운동 너무 중요하다. 데이지님께 읽으라고 권했던 책들 기억하나요? 자기의 폐생 이런 걸 읽었대. 네. 맞아요. 네. 읽고 너무 감동이 와서. 그리고 고슴도치의 우아함.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들을 먼저 읽어보고 주셨고 그 책들이 아직까지도 저의 인생 책이다. 이제는 지니님의 책 추천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저는 정혜윤 작가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책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엄청 사회로 향하게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늘 질문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상당히 존경하는 작가가 바로 정혜윤 작가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강력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중 베스트 추천하는 건? 아무튼 메모도 그분이 쓰시지 않았나? 그렇지. 삶의 발명. 부제목이 당신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엄마 이 책 읽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 밀리의 서재도 있는데. 이 책? 있어요. 또 엄마가 좋아하는 작가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특히 김하나 다시 도끼다, 나는 도끼다. 박웅현의 제자들을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데 TBWA 라인. 요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금빛 종소리. 민우사 그 신작이잖아. 파리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했고 요즘도 프랑스어 공부하시나요? 부끄럽지만 하루 10분씩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저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마케터의 길을 10년 동안 걸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박웅현. 책은 도끼다를 시작으로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밑에 계신 분들이 책을 한 권 한 권씩 내셨거든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카피라이터, 마케터, 이렇게 글 잘 쓰고 좋은 사람들, 나도 그 길 걷고 싶다. 그거였네. 엄마의 독서가 내 인생을 결정지어버렸네? 와, 그렇게 말하면 또 책의 힘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재미를 느끼는가 또 혹은 내가 사회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까지 이번에 들은 클럽 창비도 돌봄에 대한 거라고 엄마도 가입하고 싶다 그랬잖아. 네. 내가 생각하기에 돌봄도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혹은 내 주변에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좀 따뜻한 한마디 그런 따뜻한 시선을 보내겠다는 나의 태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돌봄이란 단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머 이럴 수도 있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거지. 엄마가 책을 자꾸 읽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 그럴 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고 자꾸 점검하게 해주는 게 책의 힘인 것 같아. 그 욕심과 후회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힘들게 만들잖아.
책을 읽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누르는데도 도움이 될까? 그치. 엄마가 한동안 일일 일독 하던 그 시기가 엄마가 제일 힘들 때더라고. 책을 읽으면서 우울을 좀 견디는 것 같아. 왜냐면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 특히 역사 책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역사책 참 좋아하지. 아까 베스트 책 얘기하다가 우리가 사실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엄마가 또 최태성을 또 너무 최태성 역사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었더니 그 쓸모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래?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역사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삶의 태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역사책을 읽게 하기도 하네, 그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꽂힌 또 정유정의 안전한 행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 빨리 그거를 끝내야 되겠다는 마지막으로 최태성 역사가 정재승 과학자시잖아. 그렇거든. 정말 그 책도 있네. 살다 보니 시간, 살다 보니 진화, 살다 보니 지능, 이 시리즈가 나왔어. 천문학자, 물리학자, 인문학자, 그분들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 정말 그 책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너무 귀여운 질문이야. 육아는 아니고요. 제가 독서 편식이 심한데요. 근데 편식이 나쁜 건가요? 아니, 좋아하는 책 있는데 뭐. 좋아하는 거 계속 읽어라. 좋다. 엄마 여행 작가들 책 너무 좋아하잖아. 그치. 엄마가 안 가본 곳을 상상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어떤 편식인지 모르지만 엄마는 책에 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를 낳아주신 치리님과 독서 관련한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지니님만의 독서 습관 기르기 팁이 있다면? 독서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라도 읽어야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즉 그냥 읽어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항상 움직일 때마다 가방에 책 한 권은 집어넣고요. 이동할 때는 밀리의 서재, 전자책을 읽는 편입니다. 기승전 밀리의 서재 오늘. 감사하지. 지니님은 항상 밀리의 서재 감사하다고. 책 권수도 많고 다양하고. 맞아. 네, 지니님 마지막 한마디? 정말 이렇게 댓글 가끔씩 읽어보는데 감동의 댓글들 적어주셔서 그냥 엄마로서 감사드려요. 이거 좀 울컥 같은데. 시간 내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책 영상 나누는 데이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